33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언제나 밝고 건장하고 에너지 넘쳤던 든든한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요. 먼저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가슴에도 묻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젊은 검사 고 김홍영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석연치 않은 아들의 죽음에 부모는 두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아들의 죽음 이후에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는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형사 2부장이었던 김모 검사의 폭언 그리고 인격 모독적 발언 등으로 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김모 부장검사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였습니다. 100% 저는 확정을 했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년에 집에 많이 오는 그 기간이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었거든요. 올해 와서 이제 요번 설에 와서는 크게 말이 줄었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고 아빠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 속으로 펑펑 우니까 그냥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없는데 애가 울 때는 얘 성격을 제가 아니까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김 검사가 지인들에게 보냈던 카톡 내용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김 검사가 숨지기 전, 그러니까 3월과 4월 사이에 대학 동기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인데요. 부장검사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까 한 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 욕을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버텼는데 내가 당당하다고 심하게 욕설을 했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라고 써 있습니다. 평소 김홍영 검사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상관이 과도하게 업무 스트레스를 줬거나 또는 심하게 모욕 행위를 했을 가능성.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김홍영 검사의 가족과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먼저 연수원 41기 712명은 김 검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업무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몰집한 간부 검사들의 그 인격 모독적 행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숨진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평소에 김 검사는 명랑한 성격이었고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목숨을 끊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같이 생활했던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홍영 검사는 축구부 주장을 할 정도로 체력도 좋았고 또 성격이 명랑하고 유쾌했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검사의 어머니는 거듭된 진상규명 요청에도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홍영 검사의 가족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아들의 이름과 사진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상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해온 대검이 과연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은 엄마로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김홍영 검사 유가족의 탄원서를 받은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일부터 대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 일이 지난 후에 조사라는 점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6월 1일자로 김 검사 유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대검과 청와대에 제출했는데 대검에서 이제 남부지검에 조사를 지시했었죠. 그랬더니 남부지검에서는 6월 10일자로 그 부장검사를 전보 발령냈어요. 전보 발령내면서 문책승이라 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해서 보낸 거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간 과정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0일에 남부지검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부장검사를 전보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6월 27일부터 탄원서 제출 내용,
김 검사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세상에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7월 2일에 대검찰청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과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김 검사 사건이 언론,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자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영 검사가 사망 전에 친구나 동료들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 검사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가 있고 그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김 검사 동료들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과연 김 검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테고 또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내부 문제를 알면서도 은폐했는지 관리 감독을 측정하게 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한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요. 죽은 김홍영 검사의 사무실 책상에는 이렇게 덩그러니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로 괴로워했을 생각에 어머니는 더욱 마음이 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33 젊은 검사의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